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여수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고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여수를 찾았습니다. 권 후보는 여수 산단 인근 투표소에서 탄소 배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며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부터 출근길 직장인까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는 북적입니다. 내가 이리 대놓게 못 나올 곳을 나왔어. 한 표라도 시한님께. 12.3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시민들은 불안한 정국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했고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번에는 투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서 나라가 좀 온전하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젊은 사람들 일거리 첫째 많아야 되고. 지난 20대 대선 때 전남의 투표율은 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의 선거인 수는 155만 명. 사전투표 첫날에만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번에도 전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찍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90% 이상.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소는 298곳, 전국 어디에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최항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은 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위기의 산업단지를 살리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짧은 기간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후보 간 정쟁이 극심해서 공약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미동 기자입니다. 위기의 지역 산업을 살리겠다.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해 산단 구조 개편과 친환경 스페셜티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 산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차 산단 재도약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범정부 위기대응협의체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 국립의대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교통망 확충 방안도 제시했는데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낸 후보들. 다만 실현 전략이 부족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 반응입니다. 또 80만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80만 전남 동부권 지역에 새로운 10년 후의 비전을 내세우는 공약들을 서로 좀 각자 따로따로 좀 단기 공약으로 내세우는 좀 특징이 있어서 아쉽다고 보거든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단기간 치러지는 선거의 극심한 정쟁으로 공약을 제대로 확인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공공의 자리에서 벌어진 언어 성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생중계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째.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소속 35개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혐오 범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은 헌정사에 기록될 언어 성폭력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자행한 이준석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사퇴와 함께 국회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즉시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와 방송사에도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된 점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검열과 윤리 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곳이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관심 있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후보로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대한 언어를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을 정말 폄훼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송에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며 자신이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허경만, 박준영, 김영록 등 전현직 전남도지사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현직 전남지사들은 전라도 정신을 배신한 이낙연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합동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욕의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의 야합 선언은 전남도민과 전라도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자 배신 행위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순천 K-디즈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문화 콘텐츠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1조 11억 원을 투입해 순천시를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문화도시로 집중 육성하는 K-디즈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순천국가정원과 원도심 일대에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와 웹툰 창작 기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40여 개 기업이 이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고흥에서 시험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젯밤 11시 50분쯤 복내면 연포마을 일원에서 운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운하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길이 9.45m, 무게 2톤에 추력 5톤급 엔진을 갖췄고 10km를 비행한 뒤 고흥군 해상 안전설정구역에 낙하했습니다. 운하스텔라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소형 발사체 제작 등을 위한 제조시설을 입주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이 주춤하면서 영암을 제외한 전남의 가축시장이 재개장했지만 농가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우값은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은 올라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축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곳곳에서 차로 싣고 온 소들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은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소는 156마리. 암송아지는 평균 270만 원대, 숫송아지는 39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평균가가 소폭 올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한우 고기소를 키웠을 때 농가는 한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폭이 18만 8천 원, 13.2%나 벌어졌습니다. 한우 고기소 순수익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과 운영비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엄청 인상이 됐는데 속값은 떨어지면서 그 보합세로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로당 13원, 14원, 그 25kg 지대에 35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지원에 애를 쓰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우 농가의 경영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사료비 구입대금 100억 원, 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우 농가 수는 14,000여 호. 생산비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7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개월 뒤의 생활 형편 전망치는 한 달 만에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반면 광주 전남의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여수 MBC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6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지역 공약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함께 내년 선박람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심층 보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고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되고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 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